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제 그 5주차 수업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서 저희 그 강의가 뭐 이렇게 기본적인 뭐 everyday verb라든지 아니면 또 지난주에는 쓰기 영어, 말하기 영어, 그래서 이제 글을 작성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job searching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시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할 때 영문 이력서나 뭐 아니면 한글 이력서 아니면 한글 자기소개서 아니면 영문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영문 이력서입니다. 영문 이력서를 먼저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영문 이력서 초안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영문 이력서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아마 작성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앞에 저희가 왜 그 구두점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말하기 영어냐, 이게 포멀이냐, 격식이냐, 비격식이냐,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쓰시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English Resume and Korean Resume 차이점입니다.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 흔히 말해서 뭔가 좀 차이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걸 알고 쓰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해외 취업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 뭐 기타 등등에서 또 한국 회사에 또 영문 이력서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한국어를 영어로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영문 이력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한글 이력서에 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다를 것이고 또한 영문 자기소개서랑 그리고 영문 이력서는 또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셔서 강의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아마 저희 영어 연습을 했었을 텐데요. 아마 동영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제가 그냥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이게 링크만 주소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취업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영문 이력서, 뭐 영문 자기소개서 아니면 한글 이력서를 할 때도 제일 처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잡 서칭이겠죠. 어떻게 흔히 해서 잡 서칭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가셔야 될 것이 이제 이력서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잡 서칭 엔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위에는 이제 인디드. 자, 인디드라고 하는 웹사이트는 뭐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는 이제 한국 캐나다 거 C 붙은 건 캐나다, 그다음 밑에는 KR 한 거는 한국이죠. 그래서 인디드라고 하는 정보가 올라오는데요. 여기 이제 이 링크를 한번 타고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직업들이 이제 잡 포스팅이 말 그대로 이제 구한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에 이제 약간 코로나 시츄에이션 때문에 상황 때문에 다양한 그 정보들을 많이 얻기 좀 힘들긴 하겠지만 끝나고 나면 또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잡 서칭 엔진들은 뭐 캐나다 정부 회사 하는 잡 서칭 엔진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설 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인디드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국가에서 하는 그러한 잡 서칭 엔진들의 좀 차이점은 인디드는 좀 약간 파트타임 아니면 인턴십 이러한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여기에서 이제 잡 서칭을 좀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영문 이력서에 대해서 이제 바로 다이브 인투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문 이력서를 이제 쓰기 앞서서 우리가 뭔가를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뭐가 이제 필요한지를 보셔야겠죠. 한국 이력서가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한글 이력서 샘플이랑 그리고 영문 이력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한글 이력서랑 그리고 영문 이력서의 뭔가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의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한글 이력서입니다. 솔직히 이제 이력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죠? 이게 약간 그 지원서예요. 지원서에서 제가 이제 따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개인 정보가 있다 보니까 좀 지워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이제 한글 이력서의 뭐 양식이죠? 그와 반해서 요거는 이제 영문 이력서의 형식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지금 한글 이력서랑 그 영문 이력서가 둘 다가 조금 약간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아마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포토, 사진일 거예요. 지금 앞서 보셨던 요거는 사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문 이력서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진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사진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노동법의 차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캐나다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진을 이력서를 요청할 때 사진을 이렇게 말 그대로 제공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까 아니면 거기다 넣어달라고 하는 거는 노동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넣으실 수가 없고요. 조금 그런 부분이 틀리죠. 그래서 사진을 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이제 약간 개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부모님, 그 다음에 본적지, 뭐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가죠. 나이까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영문 이력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안 들어가요. 나이가 들어가지도 않고 뭐 부모님, 아버님, 뭐 아니면은 어머니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에 대한 정보들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적으로 이제 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한글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앞에서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과 들어가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구분하셔서 이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화 베이스도 틀린 것이고 노동법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문 이력서에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한국 이력서에는 지금 어퍼로 사진이 들어갑니다. 사진은 이제 보통 제출하게 될 거고요. gender 하셔서 성별이 이제 나오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age, 나이. 그래서 뭐 만 몇 세 이런 것들 다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름, 그렇죠? 자신의 full name 들어가고요.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고등학교, 하이스쿨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갈 거고 토익 점수, 그 다음에 인턴십 했던 거는 아니더라도 뭔가 경력으로 인정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 랭귀지 어빌리티 아까 얘기했듯이 뭐 토익 점수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재밌는 거는 한글 이력서들은 전부 다 using the same application 전부 다 같은 포맷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같은 포맷 안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과 이제 신입사원으로 지원하시는 분과 대학을 졸업하신 분, 그 다음에 경력직들하고 이력서를 이제 한국어로 된 이력서를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경력 사람들은 이제 그 빈칸 다 채울 게 많고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근데 빈칸이 너무 많잖아요. 딱 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 스펙 쌓기다 해서 이제 빈칸 채우는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하죠. 자, 어쨌든 간에 같은 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뭔가 회사에 지원을 하실 때는 한글 이력서보다는 특히 신입사원이라면 한글 이력서보다는 한글 자소서를 좀 더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문을 한번 가볼게요. 영문 이력서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a photo, 사진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photo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떨 경우에 if they ask you,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포토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이름이 들어갑니다. 닉네임 이런 건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국가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권상의 이름을 그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해외 취업이라든지 미국 이렇게 가실 때는 여권상의 스펠링을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다르게 되신다면 나중에 서류를 다시 다 재작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권상에 발급되어 있는 이름을 이제 full name으로 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 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들어가는데 백그라운드는 지금 보시면은 한국의 백그라운드와 한국어의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영문 이력서의 백그라운드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스쿨이 당연히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아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지금 만약 여러분들 지금 다 거의 대다수 좀 4학년이신데 4학년이라면은 대학교 한 1학년 때부터 해서 4학년까지의 그 인포메이션만 필요한 것이지 그 이전의 데이터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recent한 최근의 내용들만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하이스쿨 이런 정보 들어가진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학 정보, 그 다음에 business career인데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셨던 거, 뭐 예를 들어서 경력 쌓은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아까 4학년 대학을 지금 동의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들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가 적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조금 한국 이력서하고 좀 다른 거는 한국 이력서에서는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분야적인 것들을 적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컨트리 워커, 계약으로서 그런 커리어를 다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한 3년, 그러니까 보통 3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정도의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라든지 학교에서 배운 것들 아니면은 파트타임 하셨던 인포메이션 아니면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experience라고 하는데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적긴 하는데 예전, 한 10년 전의 이력서와 지금이 좀 달라요. 이력서도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트렌드와 지금의 또 트렌드가 다르다 보니까 요즘에 있는 이제 그 이력서의 특징들은 그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력서 쓰실 때 어떤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보통 쓰시게 된다면 회사를 정하고 이제 이력서를 쓰시니까 그랬을 때 그 회사에서 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job seeking,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 찾습니다라고 그 잡 포스팅 해놨거든요. 그와 연관되어 있는 experience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뭔가 컴퓨터 스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MS 워드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어카운팅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캐시어로 일했던 그런 익스피리언스 이런 거는 적을 수 있지만 사진을 찍었어요는 좀 연관이 없잖아요.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조금 그 간접적으로라도 연관이 있는 익스피리언스를 연결해 주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의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취미죠. 여러분 취미가 영문 이력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이력서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거는 약간 그 직무라든지 분야에 따라 좀 달라요. 흔히 이제 대부분 학생들 중에서 그 서비스 분야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합의가 조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flight attendant 승무원들을 하시는 경우들은요 합의가 조금 들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재밌는 그런 요소가 되실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외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R&D,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 아니면 컨스트럭션, 뭐 이런 데에서는 굳이 합의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옵셔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reference라는 게 나오거든요. 영문 이력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영문 이력서가 그 2장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2장인데 두 번째 장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reference입니다. 그래서 reference가 이제 한국말로 하시면 추천이죠. 내가 이제 추천을 받았다라는 것들 해서 가시면 되는데 추천이 없는 이력서는 흔히 말해서 이게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추천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한 10년 전과 지금을 다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추천인이라고 해서 추천, reference에 대해서 사람 이름이나 연락처를 여기다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개인정보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구를 요것이 제출을 하겠다라는 문구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가 있어야겠고 만약에 레퍼런스가 없으신 경우에는 요걸 이제 안 쓰셔야겠죠? 아니면 레퍼런스가 없다라고 쓰셔야 되는데 보통 네거티브를 안 쓰니까 빼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미국이라든지 외국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를 지원하시게 되면 보통 레퍼런스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턴십이 아닌 이상, 인턴십이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 전부 다 레퍼런스가 다 있으셔야 있고 레퍼런스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퍼런스는
뭐 대학 교수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뭐 파트타임 하셨던 곳에 사장님, 고용주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상사 이런 사람들 통해서 레퍼런스를 미리 좀 요청하시고요. 그거를 받아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using a different style of application for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이력서에서는 같은 포맷에다가 내용만 달랐잖아요. 근데 이제 영문 이력서는 외곽선, 그러니까 이 워드, 보통 이제 MS 워드나 아니면은 뭐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여러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PDF 파일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실 때 한글 이력서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딱 폼이 정해져 있지만 영문 이력서는 디자인은 레이아웃은 여러분 나름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는 다르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 또한 영문 이력서 또한 그 비즈니스 문서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문서적으로 이제 약간 그 공통된 그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 외곽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곽선 없이 이력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글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영문 이력서에서는 포토, 사진을 일반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특별한 경우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력서가 통과하고 나서 면접에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영문 이력서에 들어가셔야 되는 name,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이름은 여권상의 이름과 스펠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전부 다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백그라운드인데 본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적긴 하지만 개인적인 뭐 가족사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굉장히 오래된 인포메이션은 적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전부 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한 3년 정도의 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아니면은 또 파트타임, 비즈니스 커리어였으니까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활동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문 이력서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셔야겠고요. 합의는 아까 했듯이 서비스 분야에서는 사용하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안 넣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필수적으로 넣으셔야 될 부분은 레퍼런스라고 있죠. 그래서 레퍼런스는 우리가 무조건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 레이아웃 같은 경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하고 다양하지만 항상 외곽선이라고 하는 것은 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강의 마치시고 나면은 한번 레이아웃을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영문 이력서는요, 여러분 그 한국어로 된 이력서랑 너무 많이 달라요. 아까 했듯이 그런 뭐 들어가는 내용도 다르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글자라든지, 그리고 글자 안에 들어가는 구두점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체의 힘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 영문 이력서를 여러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이력서를 지금 이제 그 취업 강의를 거의 한 10년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무수한 영문 이력서를 만나보게 됐고요. 때로는 이제 회사에서 요청을 하시면은 가거든요. 영어 면접을 가기도 하고, 뭐 르노도 그렇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이력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이력서는 제가 볼 때 거의 많이 비슷해요. 왠지 모르게 면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력서도 그렇고요. 뭔가 한 사람이 분명히 100명이 썼는데 보면은요, 100명이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그 100명에 쓴 100개의 이력서가 좀 비슷해요. 왠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똑같지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력서 작성하실 때 아마 이제 막막하니까 뭐 이렇게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팁을 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니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이력서가 아니라 남의 이력서에 조금만 자기의 내용만 넣은 이상한 이력서가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제가 앞에 지금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요. 예전의 이력서와 지금의 이력서는 조금 그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이력서를 검토를 하는 그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살펴볼 때 거기 보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 한 10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림에서 정말 짧은 시간에 와우, I want to see him, 뭐 내 사람을 보고 싶은데라는 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영어라는 거예요. 영어로 지금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디자인이야 뭐 어떻게 하고 뭔가 조언을 받아서 쓸 수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남껏 뺏길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르다. 그거는 이제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문 이력서는 종이로 된 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흔히 그걸 봤었을 때 흔히 말해서 the difference, 남과의 차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눈에 보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잡서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인디드 캐나다, 인디드 뭐 CA 뭐 이런 거, 그래서 캐나다에 들어가서 잡서칭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인턴십, 예를 들어서 인턴십을 가고 싶은데 잡서칭을 해보니까 뭐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는 어떤 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찾았어요. 밴쿠버의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는 뭐 캐시어든 캐시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스태프를 뽑는다, 이거 스태프다. 그러면 한국의 잡 포스팅과 캐나다에서 잡 포스팅 나온 정보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부분들 정확한 인포메이션 안 적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인디드를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들어오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제공해드릴게요. 아니면 월급은 이만큼 줄게요. 그 다음에 뭐 sick leave, 뭐 예를 들어서 아플 때는 이 정도 튈 수 있어요. 뭔가 이 인포메이션, 우리가 줄 수 있는, 회사 업체에서 줄 수 있는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아요. 굉장히 밝고 뭐 아니면은 그 뭐예요, 소셜 퍼슨, 굉장히 사람과 잘 어울리고 뭐 이러한 자신들이 그리는 그 요소들을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될 내용들은 뭐 이제 앞에 계속 설명하겠지만 작성 앞서서 머릿속에 무조건 넣으셔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이력서는 종이로 된 나다. So the paper, right? Your resume should be different, right, from the other. 다른 사람들 아니면은 others가 됐든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차별성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력서는 곧 나라는 것들. 그래서 only one이라는 것들이 되고 그 내용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영문 이력서에는 우리가 알듯이 그냥 내가 뭐 했어요, 나 그 자랑으로 내가 뭐 어디 학교를 나왔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뭔가 그냥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요. 아까 캐나다에 있는 뭐 밴쿠버에 있는 맥도날드에 뭐 내가 인턴십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간단하게 파트타임 하면서도 학교도 다니고 싶다, 만약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내가 어플라이 하게 된다면 그 정보를 찾으셔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누군지를 찾으시고 거기 요소를 보시고 본인과 맞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 이력서에 실어 있으셔야지만 문서상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저거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절대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이력서 뺏기지 마시고요. 앞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how to write a professional resume, 어떻게 하면 전문적인 이력서를 쓸 수 있느냐. 우리는 신입 직원인데 어떻게 하면은 전문적인 냄새가 나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아마 2020년도 이 지금 상황에서는
professionalism 이런 것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Number one, customize your resumes for each application이에요. 이거 앞에 내용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국말로 좀 설명할게요. 커버레터 지금 커버레터하고 레주메인데 커버레터는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통적인 영문 이력서는 커버레터가 먼저 스타팅을 하고요. 뒤에 이제 레주메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고 레주메에 다른 말은 또 CV라는 말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를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CV까지는 CV를 요청을 하는 뭐 스테이트도 있긴 해요. 그래서 CV든 CV가 뭐냐? CV가 흔히 말해서 레주메를 보시면 되겠고 커버레터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영문 자기소개서고 레주메는 영문 이력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레주메를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왜 이제 레주메를 먼저 시작하느냐? 레주메를 잘 작성을 하시면 커버레터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레주메를 먼저 작업을 하긴 하는데요. 나중에 제출을 하실 때는 커버레터를 먼저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레주메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커버레터와 레주메는 들어가는 내용도 좀 틀리고요. emphasize, 강조하는 부분도 좀 틀려요. 그래서 커버레터, 레주메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경험 같은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 잡에서 공지되어 있는 그것과 뭐가 매칭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바로 그냥 직무, 예를 들어 내가 경력직이니까 내가 마케팅하는 사람인데 마케팅직을 하겠어. 그건 바로 다이렉트 연결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신입으로, 그러니까 대학에서 바로 이제 처음으로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케팅 회사에서 마케팅 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은 간접적으로 학교에서 뭔가 여러분 홍보 자료를 만들어놨다든지 아니면은 뭐 파트타임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에서 일을 하는데 뭐 손님을 많이 하기 위해 홍보 문구를 만들어 봤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이 요청을 하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뭐 컴퓨터 스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격증 전에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의 자격증과 한국의 자격증은 좀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의 자격증은 별로 인정을 많이 안 받으시게 될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스킬적인 것들, 경험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the candidates who are clearly interested in my firm이에요. 그래서 이력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냥 저 뭐 동의대학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 무슨 파트타임 했어요. 뭐 어디서 뭘 했어 이렇게 나오지 이력서를 본다 하더라도 뭔가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보가 이렇게 매칭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칭을 하시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외국계 회사를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지원한다. 그래서 구글을 지원하고 페이스북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이력서를 가지고 두 개를 쓰실 수 없어요. 구글에 들어가는 이력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내용은 당연히 틀려요. 왜냐하면 회사의 어떤 그 이미지, 회사에서 하는 추구하는 거라든지 그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라든지 이게 좀 다 드리고 이 사람들이 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해서 쓰시는 것이 그들을 좀 더 사로잡게 할 수 있다라고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customize your resume. 그래서 당신의 이력서를요, 딱 그 업체에 맞춰서 작성을 해라. 만약에 페이스북이라면 페이스북에 맞춰서, 아마존이라면 아마존에 맞춰서, 그리고 만약에 구글이라면 구글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있으셔야 될 건 뭐죠? job searching. job searching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질문하시거든요. 난 질문하세요. 그 콩탈 마이 Q&A 있죠? 거기 본인 개인 Q&A니까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릴게요. 거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쨌든 질문 중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잡 포스팅이 지금 안 나온 게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렇다고 옛날 걸 지금 안 났다 하더라도 옛날 한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뒤져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쓰시면은 지금 아니라 하더라도 작성해서 그걸 서칭하고 학습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찾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하고 좀 뭔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알고 이력서를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오픈이 나오면 그때 마찬가지로 오플라이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외 사람들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be specific. 자, 이력서 작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어렵기 시작해요. 작성하실 때 여러분이 항상 하실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예제를 잠깐 적었는데요. 앞에서 제가 뺄게요. If you're were a waiter.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 경험에서 그냥 뭐 어떤 레스토랑에서 서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서빙했어요. 아니면은 서비스 제공했어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You can highlight. 그러니까 뭔가 강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어메니티를 by mentioning how much cash you handled.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돈 관리하는 그런 걸 가겠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돈을 관리를 해봤는지 아니면은 incoming staff를 했으니까는 말 그대로 신입 직원들, 그러니까 신입 알바생들을 들어왔을 때 자기가 트레이닝 한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얼마만큼 자기가 효율적으로 커스터머 서비스를 또 해줬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거와 이제 연관해서 세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스페셜하게 적으시면서요. 하나 더 적으신 게 뭐냐면 emphasize your accomplishments with using numbers. 숫자를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숫자가 사람을 굉장히 thrilled, 굉장히 흥분하게 만드는 그 마력이 있어요.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죠. 애플 코퍼레이션의 첫 번째 그 아마 스티브 잡스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좋다, 어떤 분들은 뭐 안 좋다라고 뭐 다 틀려요. 뭐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분의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격식 있는 옷을 안 입고 굉장히 캐주얼하게 있었고 이 사람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약간 프로덕트로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이 심플 그리고 이노베이트한 그런 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했었고 이미지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넘버를 굉장히 잘 써요. 작은 숫자부터 시작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그러면서 그 청중에게 굉장히 어텐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스릴하죠. 여러분들 그 로또 같은 거 사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시면은 번호가 계속 맞춰지면은 사람 흥분되잖아요. 집중하고 그와 같은 논리예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쉽게 말하죠. 그래서 요 중에서 하나가 이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도 그냥 내가 뭐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숫자를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성과를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팀을 관리를 했다면은 그냥 팀 관리했어요. 아니면은 우리 뭐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교육시켰다 하지 말고 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요번에 뭐 알바를 했는데 그 치킨집의 매상이 뭐 한 200% 올랐어요. 뭐 이러한 숫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show them what you can do for them. 이력서는 자기 자랑하려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흔히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잡 서칭을 하고 거의 잡 포스팅이 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구인란에 보시면은 한글 그 영어 잡 포스팅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걸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보시고 거기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 찾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거 중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제공할 수 있겠구나. 당신이 나를 뽑으로 해서 당신은 나한테서 더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째까지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갈 건데요. 자, using a right keyword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오브젝티브라든지 이런 걸 썼는데요. 요즘에 약간 키워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의 이름이 뭐 이성민이다. 그럼 이성민을 나타낼 수 있는 이성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차별성이 있을 거예요. 남과의 차별성.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가 나오셔야 있고 그리고 이 키워드는
그 아까 잡 포스팅에 보시면 키워드가 또 있어요. outstanding한 사람들, 뭐 아니면은 outgoing한 사람들, 아니면은 또 뭐 컴퓨터 스킬이 있다든지 organize하든지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격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또 사용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키워드는 지금 보시면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성해서 가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read the job posting carefully. 그래서 job posting 된 것들을 잘 읽어보시고요. 거기에서 뽑아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터미널로지인데요. 각 전문 분야마다의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 용어들을 이력서에 조금씩 감비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력서가 고급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이제 이력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한글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다른 이유들은 구성도 좀 달랐었고 디자인도 좀 달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020년, 2019년도도 제가 그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이력서가 굉장히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customize, 말 그대로 업체 맞춤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3개의 업체 한다면 3개의 업체에 필요한 이력서는 다 다르게 작성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요, 굉장히 specific,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성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숫자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 동의대학교 나왔어요. 저 뭐 전공했어요. 뭐 이거 했어요. 학점 몇 점 받았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user right keyword, 눈에 띄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좌 포스팅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좌 포스팅에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셔서, 그리고 용어들, 전문 용어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IT 쪽이라면 이게 뭐 프론트냐 아니면 백이냐 디벨로핑 하는 것도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적어주시게 된다면 조금 더 매력적인 이력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고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내용을 바탕을 하셔서요, 여러분 오늘 그 초안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 내용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초안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또 이력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와 조만간 캠퍼스에서 꽃이 피는 캠퍼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